안녕하세요. 다둥이맘 노동법의 인세희 농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5년 정도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퇴직금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될까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급여에 비과세 항목이 다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에는 비과세 항목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근로자가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하면 되는 것일까요? 위 질문에 대해 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위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동법 제9조에는 퇴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 간의 합의가 꼭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은 방금 말씀드린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의 개정 등에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나 급여가 낮은 경우, 근로자가 사망하여 퇴직금을 받는 경우, 출국이 예정되어 있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직접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조항 중 제2항은 최근 신설된 규정으로 2022년 4월 13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일정 금액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퇴직급여 제도에는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있는데요. 각각의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제도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1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있는데요.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인 DB형, 확정기여형인 DC형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DB형이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금 제도와 동일합니다. 확정기여형 DC형이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정된 부담금을 근로자의 계정에 납입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 이상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기금을 조성,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퇴직금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퇴직연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의 적용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런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모든 근로자입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1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이를 계산식으로 다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 무엇인지, 계속근로기간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퇴직과 같이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를 계산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2019년 5월 7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있는데요. 이 직원이 지급받은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72만원을 받았고요.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259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283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이 근로자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814만원을 받았고요. 이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인 89일로 나누어주면 평균임금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직원의 평균임금은 91,460원이 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비과세로 지급한 금액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근로자가 입사해서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계속 근로기간은 해당 사업장에서 단절 없이 근무하였다면 전체 기간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며 사대보험에 가입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평균임금을 계산한 사례를 보시면 이 근로자는 2019년 5월 7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였고요. 그 기간 동안 계속 근로일은 1090일이 됩니다. 그럼 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식은 31분의 평균임금 곱하기 계속 근로연수라고 앞서 설명드렸는데요. 2분의 1일 평균임금은 91,460원이며 계속 근로한 기간은 1090일입니다. 이를 수식에 넣어보면 91,460원 곱하기 31을 한 274만 3,800원이고요. 계속 근로한 연수는 1090일을 365일로 나눈 2.986년 정도가 됩니다. 이 둘을 곱하면 819만 3,814원이 되며 이분의 퇴직금이 이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이후에 발생하는데요. 경제적으로 곤란하거나 주택 구입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직 중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할 수 있으려면 근로자가 법에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자가 승낙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일방의 의사로 시행할 수는 없고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청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반드시 승낙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며 그 이후에 새롭게 기산이 됩니다. 만약 10년을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있고 이 직원이 4년이 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했다면 퇴직 시에는 6년에 해당하는 부분의 퇴직금만 정산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퇴직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여기에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더라도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연이자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의 파산 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도산 등 사실 인정이 있는 경우와 같이 퇴직급여를 지급할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연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전액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기일을 준수하여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퇴직급여 중 퇴직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영상에서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릴 예정이니 이후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퇴직금을 지급하시려는 사업주분들 및 퇴직금을 수령할 근로자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퇴직금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